체포영장 재발부와 함께 지금 언제 시도를 다시 하나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어제 사실 윤 대통령 도피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낮에 한 12시 53분쯤이었어요. 시각으로는. 저희가 방송 진행 중에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영상을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드리기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들었던 상황이었는데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오마이TV에 포착이 됐죠. 영상 잠시 보시면 이 남성이 이제 특유의 그 포즈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 걸음걸이, 이 팔 동작이 굉장히 비슷해서 저희가 지금 뉴스에서 분할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특유의 동작들. 이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흡사해서 본인으로 추정이 되네요.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인지 아니면 관저에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러면서 이 영상 촬영한 오마이뉴스를 고발했습니다. 도피설이 나온 상황에서 이 시간대로 보나 굉장히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 여기 건재해. 나 여기 잘 있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퍼뜨리지 마. 그런 경고성 차원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고 관저 앞에 태극기 부대 분들이 이 추위에 계속 농성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없어? 딴 데로 도피했다고?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저 여기 있으니까 계속 저 지켜주세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싶어 한 것 같고 또 본인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철조망은 잘 쳐져 있나? 버스는 여기 잘 이렇게 대비하고 있나? 그런 것도 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관저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좀 바람 쐬러 나온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그 벤츠 마이바흐 타고 나갔던 게 사흘전이죠. 네, 사흘전이었나? 1차 집행 시도 때 고양이 뉴스에서 공개한 영상이 그게 나왔죠. 사흘전이니까 나흘 꽤 됐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합참 공간으로 갔나? 뭐 합참의장 공간으로 갔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었죠. 방향이 그쪽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 뭐 도피 시도가 완전히 낭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낭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게 도피를 한 것인지 아니면 동선을 확인해 본 것인지.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게 차가 한 대가 나간 것도 아니고 여러 대가 같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을 이제 타진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안규백 의원이 군 관계자로부터 뭐 또 도주했다? 뭐 다른 데로 거처를 옮겼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지지층에서 많이 동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친윤들 쪽의 얘기가 한 이거랑 상관없이 한 이틀 전, 사흘 전부터 얘기가 돌았던 거는 뭐냐면은 한번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지지층들이 좀 이게 확고하게 좀 움직이는데 너무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동요를 받고 지지층에 결집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모두가 다 비슷하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거보다도 물론 이제 그거는 물론 목적이고 그거보다도 김정은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현장지도 느낌. 현장지도 느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김정은도 가끔 가다가 건강 이상설 막 이런 거 있으면 한동안 안 나오다가 건강 이상설이 막 제기가 되면은 그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이렇게 현장 지도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약간 풍채까지 좀 비슷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노스코리아 스타일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푸틴도 그러고 그 전제주의 뭐 자유를 그렇게 외치지만은 사실은 가장 독재 정권의 독재자에 닮아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약간 독재자 스타일로 하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번외로 푸틴은 건강 이상설 나오면 이렇게 상탈하고 이렇게 얼음물에 입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곰 때려잡고 뭐 이런 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추워요. 네. 근데 이제 영상 공개되고 1시간 뒤쯤에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어제 관저에서 이제 대통령 뵙고 왔다. 이거 뭐 거짓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 조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협조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번 물러선 선이라고 포장을 했어요. 의도 어떻게 보세요?
진짜 참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체포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야 큰일 났다. 일단은 체포만은 막아보자.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수를 한번 써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못 믿겠어요. 그동안 하도 많은 얘기들 했잖아요. 뭐 법 앞에 내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계속 회피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못 믿겠다. 기소하고 구속영장 또 나오게 되면은 또 어떠한 이상한 해괴한 논리를 갖고 안 할래. 관저에 또 숨어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을 끌려고 한 것 같다. 시간 끌기 네. 작전이다. 기소나 이제 구속영장 하려면은 또 이제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조사 없이 이렇게 기소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또 될까? 구속영장만 이렇게만 하면 또 발부가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서울중앙지법은 또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공수처 편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아 이번에는 경찰이 진짜 나 체포하려고 하는구나. 아, 나 무섭네. 나 시간 끌자. 그거 같아요. 비겁한 거죠. 비슷한 생각이고요. 먼저 영장 쇼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렇게 만약에 받아오면은 저쪽에서는 이제 기각될 확률도 보고 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받아오면은 순순히 나올 것인가? 지금까지 이 입만 벌리면은 구라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썼는데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거를 또 그러니까 저는 그 박지원 의원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설 연휴만 지나면 대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음력설까지 버텨야 된다. 예, 영장 청구하면은 또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집행하려면 또 며칠 걸릴 거냐. 그러니까 음력설까지 버티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고려할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느 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게 가능한가요? 나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장성철 소장님이 체포당할 위기인데. 갑자기 구속영장으로 해봐 이렇게 하면은 씨알이나 먹힐까요? 법원은 서부지법은 아니야 중앙지법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산 고양지법은 안 되고요. 뭐 이러면서 제가 내일 재판 받으러 가거든요. 선고예요. 네. 그럼 제가 가서 난 도저히 나는 이거 1심 판결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러한 불법적인 기소 난 도저히 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위헌적인 판결 난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저는 법정 구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자신들이 재해석하고 재정까지 하는 모습 보이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무슨 이게 선이에요. 궤변이지. 지금 공수처와 선임계 놓고도 좀 기싸움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변호인단이 이제 공수처에 어제 선임계 내면서 면담을 하러 갔는데 거부를 당했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어제 신입 검사 면접이 있어서 면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선임계 내고 가라고 절차를 설명을 했는데 접수 안 하고 그냥 갔다. 약간 서로 붙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이잖아요.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브리핑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선임계도 안 냈다고요?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호를 했느냐. 뭐 석동현도 윤석열 측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너무 황당해요. 일단 황당하고. 이것도 시간 끌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계도 뒤늦게 내가지고 또 시간 끌고 하려는 건데 자기들이 이제 급해진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짜 체포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공수처랑 한번 딜을 한번 쳐보려고 갔는데 그때서 이제 선임계 내는데 뭐 막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임계를 진작에 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공수처도 약간 기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고 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 예, 원칙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임계 내는 거는 행정 절차잖아요. 꼭 뭐 공수처의 검사를 만나가지고 당신 꼭 만나가지고 내가 선임계 낸다고 먼저 얘기를 하고 허락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같이 가서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헐리우드 액션 같아요. 알리바이 만드는 거. 우리 선임계 내려고 했는데 공수처에서 안 받아줬어.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체포 집행이 이제 뭐 내일이냐 주말이냐 뭐 언제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시기가 공수처에서는 굉장히 이번엔 전략적으로 좀 비밀 수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관저 전체가 요새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 1차 집행 시대 때는 버스가 한 대였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버스도 더 많아져 있고
철조망 문에 뭐 쇠사슬까지 보강한 모습도 지금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길목마다 방어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방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이제 군 병력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통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 지금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MG 경호관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다. 위아래 온도가 완전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경호처 내부에서 동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뉴스 바사삭 자주 보면서 당신들이 불법적인 경호처장의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가 있고 뭐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공무원연금도 반삭감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MZ세대 경호관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호처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강렬하게 막을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들은 거는 팀장급 경호관들이 우리는 좀 뭐 빼달라. 우리 막는 거에 우리는 좀 빼달라. 그러한 얘기도 하고 있고 몇몇 중요한 중간급 간부들은 기자회견을 좀 할 생각도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거 못 따르겠다. 그러한 얘기도 좀 나오는 거 보면 경호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고 우리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 선고에 보면은 부당한 위법적인 명령 따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의 내부 동요 이게 아니라 그 경호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뭐 제가 경호처 직원이란 뭐 이런 이념적인 거 다 빼고 윤석열 맞고 보호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앉아가지고 맨날 술이나 먹고 뭐 괴롭히잖아요 맨날. 그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괴로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맨날 밤늦게까지 술 먹는데 밤에 경호하느라고. 그러니까 그냥 싫을 거예요. 게다가 이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뭐 MZ 세대라고 하시는 이 경호관들은 다 늘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이에요. 그냥 바뀌면은 계속 대통령도 계속 모셔오고 앞으로도 모셔야 되는 사람이고 이 어공들은 그냥 완전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종준 뭐 경호처장은 당연히 뭐 새누리당하고 여기 국민의힘으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 김성원 차장 경호차장하고 이광호 경호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용현하고 같이 근무를 해서 김용현이 예를 들면은 그 뭐지 김건희 여사한테도 이 사람들을 소개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체포를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를 하고 이 사람들을 뭐 간부 최소 4명에서 그거보다 확대될 수 있는데 체포를 하는데 이거를 긴급 체포로 할지 아니면 아예 체포영장을 받아버릴지 그러면은 진짜로 체포영장을 받는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출퇴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집으로 가가지고 체포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보통 그게 이제 체포영장 뭐 발부받고 긴급체포 뭐가 될 때 48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작전이 시작됐다. 48시간 내 작전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찰 특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해서 경호처 직원들 신원 확인 요청 공문을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지금 오늘 오전에 밝힌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와중에 일본 아사히 신문이 작년 4월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술자리에서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한 전직 장관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농담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윤 대통령의 음주 습관을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소맥을 즐기는데 소주와 맥주를 저희 보통 정량이 한 이렇게 좀 반잔 이렇게 살짝 넣잖아요. 소주와 맥주를 모두 넘칠 듯이 가득 부어서 20잔 정도를 마셨다는 거예요. 술자리는 삼청동 안가 등에서 자주 가졌고 삼겹살을 안주 삼아서 새벽까지 이어졌다는 건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늦은 술자리에 그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술에 취한 윤 대통령이 대부분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했지만 때로는 여당 정치인들도 비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보도. 새벽이라면 4, 5시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동이 틀 때. 네.
그러면 삼겹살 본인들이 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참 새벽 4, 5시까지 삼겹살 옆에서 구워주는 직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그걸 또 경호하고 있는 경호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대통령 술 많이 드신다라고 했는데 이게 참 소주 맥주 가득부와 텐텐으로 해가지고 20잔 이상을 기본적으로 마신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잖아요. 전직 대통령들은 나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술에 입도 안 돼. 그게 기본적인 다 전직 대통령들의 입장이었는데 새벽까지 부어라 마시라 하면 인사불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전시 급변 사태가 나타났어. 그럼 그 술 취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 공적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먹는 것만 봐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러니까 뇌가 썩는 겁니다. 예. 뭐 별명이 뭐 뇌썩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유튜브만 봐서 썩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 알코올하고 상승작용, 그 중앙일보 김정한 논설위원이 썼잖아요. 3가지에 중독됐다고. 윤석열은 권력 중독, 유튜브 중독, 알코올 중독. 그게 진짜 맞는 딱 진짜 잘 쓴 칼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술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소맥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33알 만들거나 이제 55 만들거나 뭐 35로 만들거나 뭐 이렇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 표현으로 하면 텐텐주예요. 텐텐주. 네. 가득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0잔을 먹는다고요? 이거는 일상생활에 안 돼요. 그것도 자주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비율이면은 거의 20잔이 아니라 40잔 아닙니까? 텐텐으로 해서 텐텐으로 하면은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약하게 탄 거에 40잔 정도 먹는 거거든요. 제가 텐텐으로 진짜 잘 먹으면 한 15잔 먹어요, 제가. 이분은 대단하시다. 일단 알코올 주량만큼은 대단하는데 일단은 뇌가 썩기 시작하고 일단 여러모로. 그리고 아침 출근 못했다라는 거 한겨레 보도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얼마나 민폐입니까? 갈 때마다 교통도 다 통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보내고 또 11시쯤에 늦음하게 보내고 또 한 4시면 또 퇴근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4시에 퇴근해서 뭐 하겠어요. 또 술 먹을 생각하겠지. 이게 나라인가 진짜.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이제 폭탄주 말아먹듯이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오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1년에 한두 번 먹었다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예전에 이제 그 술 끊겠다고 본인이 했거든요. 재임 기간. 근데 뭐 일이 있으면은 먹어야 되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먹을 정도로 아까 전에 장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맑은 정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어떻게 20잔씩 먹고 매일 거의. 이건 대단하다 진짜. 근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김건희 여사가 좀 자애로운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애로운 사람이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새벽 4, 5시까지 경호관들 고생하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보도를 봤잖아요. 새벽 1시 반에 경호관들 간식 챙겨주려고 편의점 간 거. 그게 이분들 간식 챙겨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경호관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참 대통령이 이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나라를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대통령하고 소주 반, 맥주 반 하면 정말 이거 보통 사람 못 먹어 죽어요. 진짜. 네. 이러면. 그러니까 몇 번 대통령하고 술 먹었던 사람들이 이래서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용산주를 개발하자. 용산주요? 네. 그래서 용산주를 개발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용산주를 말아먹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용산주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다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목 넘김이 아주 좋다. 그리고 소주랑 맥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사이다를 소주잔 한 잔을 넣어가지고 상당히 좀 좋게 먹기 좋게 만드는 그런 용산주가 용산 주변에 유행이에요. 몇 번 드셨잖아요. 예? 김준일 평론가님. 저는 윤석열과 술을 먹은 적은 없어요. 아니 용산주 드셨죠. 용산주야 뭐. 네. 근데 이제 이 아사히 신문 보도가 나온 와중에 중앙일보가 윤 대통령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측근이 술은 몇 주째 입에도 안 대고 있다. 또렷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또렷하게.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몇 주째 입에도 안 대고 있다는 돌이켜보면 그 전에는 마셨다라는 인정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측근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측근 좀 이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못 믿겠어요, 이것도. 몇 주째 술을 안 드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는 그러면은 먹었다라는 거고 또렷하게라는 단어에 저는 집중을 했어요. 또렷하게. 네. 그러면 그전에는 항상 술 드셔가지고 또렷하지 않게 흐리멍텅하게 상황을 관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단히 위험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그래서 이러한 해명이라고 한 측근들 옆에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 이 지경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기사를 쓴 기자가 중앙일보 이제 박태인 기자라고 네. 그 용산 출입 기자인데 기사를 진짜 단독도 많이 하고 잘 써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용산의 핵심 관계자가 말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용산의 분위기를 딱 전해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흐뭇하겠지. 내가 얘기한 게 이렇게 중앙일보 같은데 크게 실려가지고 막 화제가 되니까. 근데 말했다시피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뭐한 짓이냐. 미친 소리 같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워낙 요즘 이게 입이 좀 험해져가지고 요즘 좀 자제하려고 자제하세요. 하는데. 예. 자제하세요. 그러니까 개가 뭐를 끊지 뭐 이런 자제하세요. 거 있잖아요. 댓글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개가 자제하세요. 뭐를 끊지. 그냥 차라리 이제 앞으로 평생 못 드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마지막을 많이 드셔라. 그냥 즐겨라. 또 그럴 수도 차라리 그 생각이 드네요. 그냥 뭐 언제 드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예. 근데 이게 참 희한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의연히 버티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의연히 버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결연하다. 뭘 결연한 거지? 참나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있는 행동을 하는데 뭐가 의연하고 뭐가 결연한지 다른 나라에 사는 분들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60년 가까이 친구로 지냈다고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SNS에 작심 비판했어요. 윤 대통령이 이제 극우 세력의 수괴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 화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이른바 손절을 선언한 셈인데 이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무속의 노예가 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극우 세력의 발호를 제대로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를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자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제가 이제 후보 시절부터 비판했던 게 무리한 비판이 아니었구나. 그래도 장성철이 먼저 비판한 거 인정해준다. 그러한 분위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조심하면서 쉬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은 더 경악스러운 일들을 아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이 좀 밝혀져가지고 대한민국에 앞으로는 이러한 분이 중요한 직책을 맡거나 공적 권한을 갖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공적 지위에 있지 않도록 뭐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철우 교수가 오히려 좀 많이 인내하셨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도 좀 책임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도 그 윤석열 대통령 부친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듣고 판단을 그르칠 때가 있으니 자네가 좀 많이 이렇게 꾸짖어 주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찬, 이철우 이 두 분이 많이 책임감 같은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더 이상 개전의 여지가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철우 교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를 하고 캠프를 구성하기 직전까지 거의 정치의 모든 것을 상의하고 결정하는 분이 이철우 교수였어요. 네. 처음에 캠프 만들 때도 이철우 교수가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 정도로 초창기에 상당히 기대고 여러 가지 의지를 많이 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